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22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22경입니다. 저는 인디밴드 전산실의 청개구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치라고 하고요. 요즘엔 활동 안 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한치라는 사람이고요. 야부님, 이사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나이팅게일 신드롬에 대해서 네. 지난 시간에 짤막하게 다뤘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아픈 사람을 보면 간호를 해주다가 사랑에 빠진다.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본에 이런 주제로 연애 시뮬레이션도 있더라고요. 게임. 그게 뭐 보통 이렇게 좀 그 중학생 남자애들이 엄청 할 것 같다 그 게임. 그게 백합물입니다. 심지어 그래요? 간호사들끼리 사랑에 또 빠지고. 그럼 여성들도 많이 하겠네요. 그 게임. 모르죠. 아무튼 그런 류의 게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서브컬처에서는 이게 어떤 중요한 재밌는 그 모티프잖아요. 근데 서브컬처에는 그런 나이팅게일 신드롬을 모티브로 한 게임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저속하고 더 센 좀 범죄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된 이른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도 있죠. 그런 것을 모티프로 한 어떤 이런 게임들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 그 서브컬처에는 이른바 이렇게 어떤 이런 스톡홀름 신드롬은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인질범에게 사랑을 느끼는 인질의 이런 이상한 괴이한 감정 상태 를 지칭하는 건데, 사실 자기를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이런 힘으로 강제함으로써 어떤 공포심을 유발시킨 상대에게 뭔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매우 병적인 감정 상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건강하지 않아요, 이 감정은. 사실 나이팅게일 신드롬은 그나마 이해가 돼요. 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스톡홀름 신드롬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남성이기는 하지만 저보다 이렇게 센 사람이 저를 이렇게 막 채찍질하고 저를 막 어디에 가둬놓고 막 군대든 어디 회사든 어떤 이런 지하실이든 이런 데 가둬놓고, 아니 킬빌에 나오는 이런 킬빌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 킬빌. 그 총포상을 하는 이런 남성, 평범하게 생긴 남성들이 이렇게 어떤 조폭과 어떤 브루스 윌리스를 이렇게 남성을 지하실에 가둬놓고. 그거는 그 킬빌이 아니라 펄프 픽션. 펄프 픽션 맞아. 헷갈렸어. 그것도 일종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사실 거기서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를 강간하려는 그 남자들에게 사랑을 느끼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도로 난자라. 그치. 그게 오히려 합리적인 감정 현상이죠. 근데 자기를 강간하려는, 자기를 이렇게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어떤 자기보다 강력한 남성에게 사랑을 느낀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좀 비문학적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만 해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인지를 삼고 있는 시점에서 인질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 게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되네. 군대에서 고참들이 연락한 다음에 막 PX 가서 초코파이 사주거든. 다 너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임마. 뭐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고 막 눈물이 흐르고 저 사람에게 내가 충성을 바쳐야겠구나.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스톡홀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매우 비합리적이고 무조건 불가능하다기보다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가장 뭔가 이렇게 좀 인간의 내면의 무의식에 되게 나약한 한 지점을 건드는 이런 거죠. 어떤 폭력? 어떤 사람을 극한까지 모은 다음에 약한 지점이 드러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상대의 어떤 마음을 공략하는 매우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상대를 차라리 때리고 계속 이렇게 나를 모욕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이런 이상한 심리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007 언리미티드라고 소피 마르소가 본드 걸로 나오는 이게 반전인데 반전이 있는데 이 스포일러입니다. 소피 마르소가 스톡홀름 증후군이거든요. 맞아. 소피 마르소 이쁘지. 소피 마르소 예쁘게 보다가 막판에 이런 나쁜 년이 되는. 근데 어쨌거나 오늘 왜 저희가 지금 스톡홀름 신드롬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냐? 오늘의 주제가 오늘 다루려는 이런 기이한 기묘한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이 스톡홀름 신드롬에 준할 이상한 감정에 어떤 사로잡힌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저희가 다루려고 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도 되게 조연 중에 조연이어서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기효부. 기효부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사면님 기억하시나요? 기호부. 생각 날락말락한. 그 무당 칠엽 중에 네. 은리정이라고 있잖아요. 은리정. 네. 은이정이라고 뭐 표기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은이정이냐 은리정이냐 이것도 저희가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그 은리정의 약혼녀가 바로 기호부입니다. 네. 은리정이라고 한다면 무당 칠엽 무당 말씀하신 칠엽. 대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장산봉의 제자인 거죠. 장산봉의 제자죠. 그리고 기효부는 멸절사태. 멸절사태. 아미파 장문인인 멸절사태가 가장 아끼는 제자가 바로 기호부입니다. 네. 그래서 아미파와 아무래도 무당파는 서로 정파의 양대 그쵸. 파벌로서 서로 사돈지간을 맺을 법한 이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이런 파죠. 네네. 아무래도 정파끼리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네. 서로 정파의 어떤 멸절사태의 제자와 그 장산봉의 제자가 서로 양대 장문인의 주선하에 정파의 제자끼리 결혼을 한다? 아무 문제 없는. 너무나 네. 평범한 스토리야. 요즘으로 따지면 비슷한 가정환경, 비슷한 어떤 학벌, 비슷한 직업, 비슷한 소득을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종교도 같아. 같은 교회 다니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계급적 기반을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뭐 재벌가끼리 결혼하고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정락 교사끼리 결혼하고 공무원끼리 결혼하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너무 평범한 사랑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용 선생이 이런 사랑 얘기 하려고 이 인물들을 등장시켰겠어요? 이 기호부라는 여자가 네. 이 정파 인물이면서 정파의 어떤 인물에게 시집갈 이 기호부가 네. 사파 인물. 그것도 명교, 마교 집단인 명교의 광명우사, 심지어 꽤 높은 사람이죠. 광명우사인 양소. 네. 지난 시간에 나왔죠. 얘기했던. 양소는 정말 잘생긴 사람입니다. 네. 이거 법묘와 같이 광명우사, 광명자사는 다 외모로 뽑나 봐. 둘 다 잘생겼어. 아무튼 그 광명우사인 양소에게 겁탈당해요. 네. 여기까지도 사실 뭐 그럴저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광명우사 양소는 바람둥이에다가 풍류남아. 여색을 밝히는 남아예요. 잘생겼고 무공 실력도 그 아주 출중하고 무공 실력이 어느 정도로 출중하냐? 멸절사태의 3회가 고홍자라는 인물입니다. 네. 네네. 이 멸절사태의 3회라면 멸절사태만큼 무공이 뛰어난 사람일 그렇겠죠? 거잖아요. 네. 근데 양소가 아주 이렇게 뭔가 대결에서 쉽게 이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양소의 어떤 이런 무공 능력이 멸절사태의 한 수 위라는 수준, 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멸절사태 입장에서는 아주 대단히 이제 증오를 하겠죠, 양소를. 그런데 그 멸절사태의 그 제자가, 아끼는 제자인 기호부가 멸절사태가 증오하는 사파 명교의 그 악당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양소에게 겁탈당하는 거야. 겁탈이란 말은 옛날 용어인데 요즘 말로 하면 강간당한 거죠. 이때 제 기억에 맞다면 양소가 술을 취하게 해서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어서 겁탈하는 걸로 제가 그치. 기억을 하는데. 심신미약 상태. 사실 심신미약 상태로 뭔가 약을 먹여가지고 네. 이 겁탈하는 것도 사실 현대에도 여전히 많이 우리가 왕왕 사회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양소의 아기까지 임신할 정도가 돼요. 옛날에 뭐 무슨 피임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이제 처음 뭔가 이렇게 첫 경험을 양소에게 이렇게 강간당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게 사파의 악당이 정파의 순결한 여자아이를 겁탈했다. 여기까지도 이렇게 뭐 소설 안에 충분히 그럴싸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그렇죠. 약간 비극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정파는 좋고 사파는 나쁜 놈들이니까 그쵸? 여기까지도 뭐 무난하고 평범한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인에겐 비극이겠지만.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딸을 낳잖아요. 딸의 이름을 불회라고 짓는 게 안일 불자에 후회할 회자. 후회하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꼬이는 것 같아요. 뭔가. 거기부터가 이상한 거야. 거기부터가 양소보다도 저는 기호부가 좀 이상해요. 네. 양소 같은 남자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스토킹하는 대상에게
어떤 하는 집착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오해하는 남성들은 실제 많습니다. 네. 자기가 집착하는 여성을 진짜 사랑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착각이거든요. 근데 양소 같은 캐릭터는 많잖아요, 실제로도. 그쵸. 네. 스토커들 중에 연예인 스토커들 막 술 셀럽 먹어서 뭐 스토커들. 어떻게 뭐 해보려고 자기가 그러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네. 근데 그런 스토커에게 겁탈을 당했는데 그 스토커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아이 난 낳은 이게- 것도 후회 안 하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보통 우리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에서조차도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이렇게 낙태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대부분. 네. 근데 그 아이를 임신한 거에 대해서 그 자기를 강간한 남자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이름에 붙일 정도로 결연하게 드러낸다?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봤을 때도 이 네. 감정이입하기가 어려웠어요. 숨겨놓고 잘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매님은 어떠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일단. 저도 별로 이해는 안 돼요. 왜 살아오게 됐을까? 이것도 잘 이해 안 되고 나중에 어쨌든 양소한테서 도망치잖아요. 이 사람이 붙잡혀 있다가. 그렇죠. 그렇지만 그 양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근데 저는 일종의 강간을 미화한 거라고도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원인은 멸절 사태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멸절 사태도 좀 그쵸. 있어가지고. 멸절 사태가 그 기호부의 부모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은리정의 부모는 장산봉이기도 그치. 하고, 그러니까 어떤 장산봉의 제자들 무당 치렵들은 다 이렇게 뭐 건강하고 정의로운데 멸절 사태의 제자들은 조금씩 이상하거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 정민군. 그러니까 진짜 싫어. 거의 그 영문 2부의 곽부 캐릭터에 준하는 우리가 나중에 그런 여성들만 모아서 한번 할 텐데 뭐 밉상 캐릭터. 밉상 밉상 캐릭터. 주지약의 흑화의 한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곽부나 정민군, 뭐 주지약 후반부 뭐 다 그런 이상한 캐릭터들 있거든요. 뭔가 정파의 제자인데 정파의 대엽의 딸인데 아주 훌륭한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금수저인데 부모는 훌륭하고 사부는 훌륭한데 완전 개또라이 진짜 민폐 캐릭터가 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네. 근데 이 곽부 같은 캐릭터 보면 또 초절정 미녀잖아. 외모는 뛰어나고 집안 좋고 사실 제가 이 곽부 캐릭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네. 하기로 하고 네. 어쨌거나 그런 캐릭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게다가 멸절 사태는 성격이 꼬여 있어요. 비사감이야. 비사감의 러브레터의 그 비사감이야. 너무 구속하고 제자들을 사람이 제자들 사생활에, 그러니까 얘는 기호부는 이제 임신을 한 상태인데 명교의 양소 때문에 임신을 한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명교 사람을 보면 무조건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당연히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자기. 그러니까 저희가 멸절 사태 특집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곽양이 창한한 그 이른바 아미파가 멸절 사태라는 인물에게까지 전락하였는가? 곽양의 캐릭터는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게 초대 장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조라고 할 수 있는 곽양의 그 매력적인 어떤 성품과 어떤 다채로운 무공과 이런 어떤 매력도가 네. 후대로 갈수록 멸절 사태로까지 계속 하향 곡선을 취하는데 일단 이름부터 멸절 사태니까 너무 세잖아. 멸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이 멸절 사태 이름 보면 멸사봉공이 떠올라. 이게 어떤 아주 극우 반공주의자 같은 느낌이랄까? 멸공의 횃불이다. 사파가 일종의 마교인 명교가 일종의 멸절 사태에게 있어서는 공산당 같은 존재예요. 빨갱이. 너무 경직된 인물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저라고 해서 당연히 저도 공산당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멸절 사태식으로 어떤 반공 우익주의자들처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북한 출신 이런 사람들은 사람도 다 아니야. 멸절시켜야 된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이 일종의 어떤 이런 IS 같은 거 아니야? 일종의? 그렇죠. IS. 저는 멸절 사태를 보면 IS가 떠올라 오히려. IS도 왜 극렬 이슬람 그치. 원리주의자들. 맞아. 원리적인 아주 근본주의자들 혹은 시오니스트가 떠오르기도 해요. 유대계 시오니스트 있잖아. 막 팔레스타인 민간인 아이들까지 다 멸절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아니면 나치스트 어떤 유대인들은 다 멸절시켜야 된다. 저는 이 멸절 사태가 그런 어떤 현대의 이런 아주 극단주의자들의 한 전형을 그 무협 장르 안에 만들어 놓은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로 예를 들면 제 생각에 저희 부모가 만약에 일본인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인을 보면 너희들 침을 뱉어야 된다. 뭐 이 다 정도로 죽여야 된다. 일본 이런 대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덜컥 여자인 제가 일본 사람의 일본 남자랑 애를 결혼한다. 사고가 그래. 나서 이렇게 애를 가졌어요. 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치. 그 숨겨놓고 기르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기호부에게는 어떤 반항의 의미도 좀 있지 않아. 그치. 자기 사부가 워낙 좀 멸절스러우니까 오히려 그에 대한 그 반발심으로 오히려 양소에게 사랑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생각하면 저희가, 예. 배경을 우리가 막 의미 부여를 하면 뭐 이해를 전혀 못할 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파 사파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네. 자기를 힘으로 강제한 자기를 심신미약 상태로 만든 남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저는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동의하기 어렵고 이게 네. 건강하지 않은 매우 병적인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현대문학의 세계에서는 네. 병적인 이런 욕망, 병적인 쾌락, 병적인 감정을 이렇게 긍정시하는 이런 흐름들도 있어요. 네. 네. 지금 밖에 빗소리가 되게 심하죠. 갑자기 이게 빗소리가 방송에는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예, 뭐요? 비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천지 재변적인 저희가 부덕한 탓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네 아무튼 이어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일종의 좀 도저히 일종의 강간남을 사랑한다? 이거는 도저히 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현대문학에서는 이런 병적인 사랑을 되게 섬세하고 예민하게 네. 인간의 어떤 이런 욕망이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뭔가 조망하고 음미하는 이런 문학적인 사소설적인 네. 이런 네. 흐름들도 없지는 않지만 현대의 어떤 일상적인 감정 상태로 봐도 저는 이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권장되어서도 안 네. 되고 이런 거를 합리화시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일종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맞으면서도 계속 어떤 집착하고 매달리는 실제 요즘 시대도 그런 여성들이 없지는 않아요. 맞으면서도 그 심리적으로 종속당하는 네.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많죠. 우리 옛날 부모 세대 엄마 아빠들 보면 맨날 바람 피고 엄마들이 때리고 뭐 이런 매일 맞으면서도 막 그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노예적인 심리 상태로 종속당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매 맞는 아내 신드롬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개연성을 갖고 있고 시대 상황과 어떤 맥락 속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가해자나 피해자의 입장에 절대 서고 싶지 않다라는 다시 말해 그거는 절대 건강하지 않고 너무 맞아요. 병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관계항 속에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저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병적인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좀 네. 기호부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네. 우리 좀 올드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어보 올드하죠. 네. 현대의 어떤 이런 황룡이나 조민 같은 어떤 현대 여성상과는 전혀 다른 매우 올드한 사실 이런 캐릭터가 그 영문 1부에도 등장하거든요. 네. 그 누구냐? 뭐였지? 그 목염자? 모겸자 캐릭터가 그렇거든요. 양강이 나쁜 남자잖아. 아, 맞다. 근데 자기를 막 이렇게 되게 가볍게 여기는 남자인데도 그 곽정하고 원래 결혼할 만한 상황인데도 곽정에게는 전혀 안 끌리는 거야. 근데 양강에게는 계속 집착하고 마음이 계속 끌려.
그것도 이게 병적이고 이상한 사랑이에요. 이게 네. 목염자를 우리가 다룬다는 걸 깜빡했네. 저는 목염자가 옛날에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곽정은 우둔하고 좀 못생겼잖아. 네. 근데 양강은 잘생기고 말빨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사실 그런 면도 있어요. 있겠죠, 곽정은 보통의 어떤 여성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남자가 아닙니다. 네. 황룡 같은 여성이니까 곽정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황룡은 난 여자이기 때문에 평범한 여자가 아니잖아. 보통 여자들은 목염자 같아. 이거는 이사매님이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매님 어떠세요? 곽정과 양강, 어. 양강 중에 한 명은 말 잘하고 잘생기고 한 명은 근데 좀 못생기- 야갔어. 한 명 명은 못생기고 우둔하고 순박해. 네, 근데 착한데 착한데 나만 순박해. 바라봐.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도 박정 얘기할 때 그랬지만 어릴 때는 좀 양과 같은 캐릭터를 좋아했지만은 커서 이제는 각정 같은 캐릭터가 더 좋다. 양강은 양강. 양강은 정말 제가 근데 목염자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설명하자면 여성 입장에서 다 항상 해봤겠지만 그렇게 한 어린 여성들이 처음에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아닐까 양강은. 그러니까 한 번 어린- 사는 인생 네. 한 번 좋아하는 근데 해보자. 사실 방금 진짜. 얘기한 게 정확한 지적인 게 어린 여성들 입장에서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 곽정 같은 캐릭터에게 매력을 느끼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황룡이니까 느낀 거라니까요. 보통 여성들은 양강 같은 남자에게 더 반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살짝 좋아했다가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고 별로구나 이러고 버릴 만한 그거는 캐릭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를 깨닫는 거죠. 젊었을 때는 양강 같은 캐릭터가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지 그런 않겠습니까? 말 있죠. 비 좋은 개살구랄까.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외모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어쨌든 그래서 기호부가 양불회를 낳고 그래도 시간이 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저희의 두 번째 오늘의 주인공이 양불회. 양불회도 진짜 이상한 여성이거든. 양불회가 이렇게 잘 무럭무럭 그래서 무사히 잘 커서 장묵이랑 만나게 되죠. 그렇죠. 네. 장무기도 오빠라고 하면서 잘 따르고 그렇죠. 어떤 아주 연인 관계의 감정까지는 당연히 도달하지 않지만 좀 그 이렇게 장무기의 수많은 네. 연인들 중에 아주 이제 가장 조연 중에 하나가 이제 양불회. 이제 은리 주아보다도 더 비중이 떨어지는 그 러브라인이 바로 양불회라고 네. 할 수가 있고 이 양불회라는 인물은 어떤 점에서 오늘 저희가 소환시켰나? 이 사람도 사랑에 빠지는 그 대상이 평범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평범하지 않냐? 기억나시죠? 이 양불회는 누구에게 사랑에 빠집니까? 은리정. 은리정. 원래 자기 은리정은 어머니와 결혼하려고 했던 자기 남자. 엄마의 약혼남이에요. 그거를 기억했는데 알고서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죠. 알고서 사랑에 빠지죠. 알고서 빠지죠.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자기 은리정 그 약혼남을 네. 버리고 양소를 선택했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거야. 딸된 입장에서. 양소의 딸이잖아요. 그럼 나이 차이도 엄청나요. 나이 차이는 뭐 아버지 엄마 뻘이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 많죠 당연히. 왜냐하면 장무기가 오빠로 아니 양불회가 오빠 하면서 따라다니는 장무기의 아버지의 동생이기 때문에 아 복잡해라. 삼촌뻘이죠. 삼촌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뭐 그런 네. 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의 약혼남?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마의 약혼남? 엄마의 전 남친. 그러니까 우리 아니 근데 엄마 또래, 아빠 또래의 여성이나 남성에게 사랑에 빠질 수는 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어쨌거나 카롱 프랑스의 마카롱 자기 어머니 뻘의 여성과 결혼했잖아요. 남성이 여성이 자기 아버지 뻘의 남성과 결혼하거나 연인 관계가 되는 거는 완전 흔할 정도이고 나이가 헐리우드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엄마의 약혼남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또 그 뭔가 사랑에 빠진다? 죄의식에 기반한 어떤 사랑 감정이죠. 양소도 그렇잖아요. 양소도 이제 이걸로 기호부의 어떤 한이 풀어질 수 있다. 말이 되냐고 이게. 기호부도 그렇고 네, 자기가 기호부는 이 시점에서 좀 죽은 미안하고 시점이잖아요. 네. 양소도 자기가 겁탈한 거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냐? 죄의식이라는 것도
사실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으로 많이 ом겨가는 이런 원인이 되는 발단이 되는 매우 기묘한 어떤 이런 정신 상태라는 거죠. 자기가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을 상대를 동정하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실제 많거든요. 이게 미안한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미안해서 사랑한다가. 그치, 그런 거지. 미안한 거랑 사랑하는 거랑은 별개라는 게 제 입장인데, 네. 동정과 사랑은 별개이거든요. 측은지심과 사랑이라는 감정은 별개입니다. 왜? 동정과 측은지심, 미안한 감정, 죄의식의 감정은 위계적 감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우위에 있을 때,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혹은 내가 심리적으로 아래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대등하지 않습니다. 감정 상태가, 감정의 지위 상태가. 네. 근데 사랑의 감정은 저는 무조건 대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이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종속되고서도 대등한 사랑 관계, 대등한 연인 관계가 네. 저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어떤 입장이거든요. 네. 물론 이 세상에는 제가 생각하는 사랑 말고 비합리적이고 기괴한 사랑의 감정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여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 인물들처럼.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다. 병적인 사랑이다. 기괴한 사랑이다. 일그러진 사랑이고 그을린 사랑이고 뭔가 백발이 하얗게 되어버린, 백발로 머리가 새어버리는 그런 사랑들은 이게 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딸이 혹은 제 여동생이, 제 어머니가,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런 사랑의 어떤 이런 주인공이 되는 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서로 대등하게 존중하고 케어하는 어떤 관계로 건강하게 사랑하기를 바라지. 네. 아무튼 그 양부래와 은희정이 어쨌거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족보가 완전 꼬이죠. 제 단위로 꼬여버리죠. 그래서 이번 회 제목을 제가 잡은 게 제목이 좀 세요. 근데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한 제목 한번 들어보세요. 강간남을 사랑한 엄마, 엄마의 약혼남을 사랑한 딸. 이 무슨 막장 모녀지간입니까? 엄마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 딸은 자신의 엄마의 약혼남을 사랑하고, 이런 모녀지간 한국 일일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아무튼 막장 모녀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막장 모녀. 막장 모녀. 아무튼 기요부와 양부래는 매우 문제적 인간이고 병적인 인간이고 사실 제가 제 인식의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 불가능한 인간형이고 사랑의 어떤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또 그 양부래가 은희정을 갖다가 사랑하게 느낀 게 또 간호해주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네. 나이팅게일 신드롬이 좀 신드롬이 껴있는 또- 거죠. IT계 신드롬이 참 많이 나오네요. 김용희 소리. 그러니까 뭔가- 죄의식이 오버랩된 거죠. 나이팅게일 신드롬 더하기 죄의식에 기반한 어떤 동정의 감정,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이제 도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튼 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혀 이해 안 될 건 없는데, 그래도 사실 나는 이런 사랑은 하고 싶지 않아. 저도 그다지. 예, 이때도 뭐 은희정이 소림 대력 금강지에 당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온몸의 뼈들이 아작난 상태에서 이제 간호를 받게 되고 장군이 그치. 치료해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랑이 꽃피어난 건데. 그치. 그 장면, 한 장면이 좀 저희가 좀 읽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은리정이 네. 막 이렇게 그 대력 금강지에 네. 중상을 입어가지고 막 양부래한테 간호를 받게 되는 장면이에요. 네. 거기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 잠깐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앞에 양부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호하는 여자. 네. 근데 이 양부래를 기호부로 착각해요. 그 정신 비몽사몽 중에. 네. 왜냐하면 착각할 만한 게, 자기는 윤리정은 아주 순애보의 어떤 이런 남자예요. 아주 순정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약혼녀였던 그 이름, 그 누구냐? 기호부. 기호부에 대한 사랑을 그 10년, 20년이 지나서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에서도 계속
그리운 네. 그런 인물인데 아주 이렇게 순정한 이런 낭만적인 이런 남자죠. 근데 병든 와중에 아픈 와중에 잠깐 이렇게 눈을 뜰 때마다 기호부의 얼굴이 양부래랑 오버랩 되는 겁니다. 왜냐면 딸이니까 아무래도 닮지 않겠습니까? 네.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이미지 윤곽은 비슷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딸을 엄마로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픈 와중에 그 딸인 양부래를 붙잡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신을 버리지 말아다가 아 짜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프니까 자기가 너무 그 기호부가 그리우니까 닮은 그 엄마를 닮은 양부래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양부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자기 엄마의 어떤 이런 불륜으로 자기가 불륜도 아니지 강간당해서 하지만 기이하게 자기가 태어난 건데 그게 막 미안하기도 하고 은리정에게 네. 그러면서도 은리정을 간호해 주는데 자기한테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래. 자기 엄마로 착각하고 하는 소린 걸 자기도 알지만 그 이른바 나이팅게일 신드롬 모성 본능이 깨어나는 거죠. 뭔가 불쌍하고 이렇게 미안하고 불쌍하고 미안하고 이 두 개의 감정이죠. 나이팅게일 신드롬과 죄의식. 불쌍하고 미안하면서 사랑이 싹트기로 하고 은리정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은리정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양소죠. 양소. 자기의 아내를 자기 아내가 될 자기 여자친구를 강간한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마교의 광명우사고. 광명자사. 근데 광명자사입니까? 네. 예, 근데 그런가요? 광명자사 기억이 안 나요. 맞아, 예. 좌사가 더 높으니까. 네네. 근데 그 은리정이 가장 증오하는 양소의 사위가 되는. 정말 근데 문제는 그 양소는 장무기 휘하라는 거. 그치. 이거 뭐 돌고 도는 그 장무기는 은리정의 조카라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족보가 꼬이는 거는 저는 되게 좋아해요. 네. 그건 꼭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족보대로 간다는 거는 그만큼 세계가 위계적인 어떤 그치. 시스템이 고착되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고 어떤 여러 사건 사고를 거쳐서 주백통이나 곽정, 맞아요. 양과 뭐 장무기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족보가 꼬인다라는 건 오히려 그 세계 시스템을 이 붕괴시키는 세계가 거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가령 양과가 황약사랑 친구가 되고 곽정이 주백통과 의형제를 맺고 네. 저는 이런 그 것들이 더 매력적이거든. 그러니까 족보 꼬이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의 이제 남친에게 사랑을 느껴서 그 뭔가 결혼까지 하게 되는 양소 자기 철천지 원수가 장인어른이 되고 원수의 사이가 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기묘하기는 건데. 하지. 어쨌거나 기묘한 사랑이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김효 선생이 참 저까지 얘기로는 되게 기묘한 얘기를 많이 썼구나. 그렇죠. 이런 아니 생각은- 본가지 본 줄기 얘기들도 아주 재밌는 게 많지만 우리가 디테일을 따져보면 이 사소한 얘기들 우리가 이미 다 까먹은 얘기들 네. 하나하나가 다 디테일이 다시 충실하고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이상해요. 재밌으면서 이상해요. 기묘하지.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전체 서사에서 좀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호부와 뭐 양소와 은리정 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은원인 거잖아요. 과거의 원수가 이제 오늘날 장무기의 시대에 화해를 해야 의천도령기 전체의 어떤 그 흐름에 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양소의 사위가 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게 아무래도 신문 연재작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연재작이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그때 네. 조금씩 이렇게 뭔가 그때 격가지 얘기를 갖다 큰 줄기와 격가지 얘기가 계속 있었지. 당시에 일종의 사람들한테는- 드라마 미드 같은 거죠.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옛날 이야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저희야 몰아보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한 에피소드씩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크게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약간 좀 전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게 신문 연재로 그때 장면별로 읽고 그냥 재미를 느끼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작품인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정리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사실 소설을 저희가 읽어보면 이게 앞뒤 얘기가 막 섞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뭔가 길이 이렇게 흐름이 잡히는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신문 연재작들은 그 해당 에피소드만 읽어도 그 자체로 완결적이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김용 소설은 전체가 막 이게 좀 많이 복잡하게 꼬이고 앞뒤에 은원 관계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고 뒤에서 해소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이제 많이 개정된 거이기 때문에 네네. 더 이런 것들을 공을 들였을 수도 있고 예전에 처음에 연재를 했을 때는 아마 김용 선생이 지금 우리가 읽는 것보다는 훨씬 그때그때 장면에 좀 신문 독자들이 그때그때 읽으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또 은리정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네. 싶고 조사해 온 게 있는데 네. 사실 제가 고려원판과 이제 김영사판을 같이 보면서 네. 이제 차이가 항상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제가 고려원판을 어제도 보면서 보니까 은이정이라고 써 있어요. 은이정. 맞아요. 아까 초두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은이정인데 저희는 계속 은리정이라고 일부러 이야기를 한 이유가 네. 이게 한글 은만 보면 좀 헷갈리는데 이게 원문 한자를 보면 은은 은나라 할 때 은자고 네. 리정의 리자가 배나무 리자입니다. 이화여대 할 때 이자. 아니 이화여대 할 때는 이라고 읽는데 왜 여기서는 리라고 읽냐? 원래 발음은 리. 네. 리가 맞고 그쵸. 이화여대일 때는 당연히 두음 법칙 때문에 리를 이로 읽는 네. 거죠. 근데 사실 지금도 뭐 두음 법칙 어쩌고 해가지고 뭐 무슨 유씨냐 류씨냐 막 이런 거 끝말잇기 있잖아요. 때 항상 끝말잇기 할 때 항상 문제되고 근데 사실 2007년 이후에 류씨나 뭐 라씨, 리씨 우리 남한에서는 이정이라고 읽고 위에서는 리정이, 그쵸. 리씨, 예. 리 발음으로 읽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이후에 대법원에서는 두음 법칙을 이런 예외 규정들을 많이 적용을 네.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성실 경우에는 그런데 근데 이제 이 배나무 리자는 분명 그 리 리자가 맞는 발음이기 거죠? 때문에 네. 두음에 오지 첫 글자로 오지 않았을 때는 리라고 리로 읽는 게 하니까. 맞죠. 네. 그리고 정자는 이제 이 정자도 이게 정자 할 때 정자거든요. 네. 정자할 때 정자이니까 이제 리정이라고 읽는 게 정확하고. 근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는 은리정 이게 익숙한데 원래 이 은리정의 원래 이름은 은리정이 아니라 네. 은리형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라고 하면은 그 이게- 김용 원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 김용 그 네. 소설 안에서 예. 왜냐하면 이게 정자랑 형자랑 한자 보시면 생긴 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게 되게 네.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은리형이 원래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은리정으로 개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은리형이라는 이름은 그 어원이 뭐냐? 이건 김용 선생이 이것도 역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재밌어요. 이게 이제 김용 무협 소설의 어떤 네. 인문 소양적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황룡 옛날 다룰 때 했었던 주역이라는 그 사서삼경, 삼경 중에 역경이라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 주역이라는 텍스트에 첫머리에 원형리정이라는 되게 중요한 문구가 등장해요. 이게 이제 사물의 어떤 네 가지 근본 원리, 네 가지 덕을 원형리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원이라는 거는 그 원래 본원 할 때 근원할 때 원자입니다. 가장 크고 으뜸이 된다는 뜻이고 형이라는 것은 형통하다 할 때 형자예요. 네. 뭔가 통하고 발전한다. 리는 이익할 때 리자거든요. 네. 근데 이익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얻다. 어떤 이런 의와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를 얻어낸다. 프로핏이 아니라 개인. 그치. 말하는 그게 얻을 득자의 뜻이죠. 그게 리고, 정은 뭔가 정절을 지키다 할 때 그 정자입니다. 고들 정자. 변하지 않고 굳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 네 가지의 기초에서 인예의지, 인이예지라고 있잖아요. 어질인자, 뭐 예의 범절할 때 예, 의로울 뭐, 정의롭다 할 때 의자, 지혜롭다 할 지자, 이런 것들이 하늘의 네 가지 덕, 네 가지의 근본 원리와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어떤 네 가지 어떤 중요한 어떤 윤리적 원리들이 연결되면서 주역이 펼쳐지거든요. 네. 거기서 원형 리정에서 형과 리를 따와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은리형은 원형리정의 형과 리를 가져와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계속
리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원형 리정이니까 사람들은 형리로 계속 헷갈리는 거야. 네. 원형 리정인데 그럼 형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네. 네네. 주역에서 따온 이름이니까. 근데 이제 돌림자 때문에 리와 형을 이렇게 거꾸로 써서 리형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은형리, 원형리정의 형리로 착각하니까 은리형을 은리정으로 개명했다. 아예 바꿨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명했다는 거는 고쳤을 때 이름을 바꿨다는 개작할 거죠. 때 이름을 네. 이제 네. 개명했다라는 거죠. 독자들이 이제 계속 착각하니까. 그래서 김용 선생이 이름을 이제 형자가 이제 이렇게 헷갈리니까 원래는 원형리정에서 따온 이름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연재 중에 쉽게. 생긴 에피소드라고 할 수 그리고 있겠네요. 제가 이거 나무 위키에서 참조를 한 건데 아무래도 형리라는 이름이 중화권에서는 그 영어 이름 중에 헨리라고 있잖아요. 헨리. 네네. 네. 헨리의 중역으로 이렇게 통한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뭔가 영어 이름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게 읽기 이상한 거군요. 착각 옛날 중세스러운 이름처럼 안 느껴지는 거야. 사극을 보는데 이름이 막 찰스고 막.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독자들을 배려하려고 이렇게 은리정으로 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김용 소설 보면은 그러니까 연재 중에 생긴 에피소드들도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모아서 나중에 한번 특집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천령팔부 같은 것도 중간에 이렇게 대피를 했었잖아요. 그치. 김용 소설이 온전히 다 쓴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들. 그래서 어쨌거나 양소와 은리정의 관계도 재밌다. 기호부와 양불의 관계도 재밌는 것처럼 네네. 여자의 관계, 모녀의 관계가 분명히 장서 관계,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 그 이른바 양소와 은리정의 관계랑 그대로 오버랩되기 때문에 서사적으로 네. 그래서 풍류남아인 양소와 어떤 이런 매우 다정한 이런 남자인 은리정과의 어떤 이런 그 장서 관계 이런 것들과 같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양소가 장무기에게 읍소를 하고 장무기는 다시 은리정에게 읍소를 하고 은리정은 다시 양소한테 무릎을 꿇고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되게 독특하고 기묘한 어떤 이런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좀 저희가 되게 병적이고 기괴한 캐릭터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 이게 소설 안에서 참 뭐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에서도 저희가 뭔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뭔가 이해 불가능한 어떤 감정에 휩싸일 때가 사실 적지 않거든요. 많죠. 그런 네. 거 보면 이 소설이 비록 가공에 네. 이게 무협이라는 강호라는 공간 안에서 만들어낸 상상적인 이런 캐릭터 서사이지만 지금 현실에서도 사실 디테일과 공간과 어떤 인물만 다를 뿐이지 이런 기괴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사랑의 광적인 집착과 이런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힌 경우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네. 사실 많죠. 꼭 소설이고 허구라고만 하기 어려운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시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현실은 시공창이다. 그러니까 현실은 더 리얼하고. 그러니까 그 이사매님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랑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저는 굉장히 독특한 얘기들을 신문만 봐도 요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더 재밌는 소설의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근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낭만적 사랑에 대한 그 좀 근대적 감각이 그 옛날 중세나 무협 장르 안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지고지수나 이런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뭔가 욕망, 기괴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뭔가 무슨 국가든 가족이든 뭐 무슨 모든 자기 뭐 벽을 목하든 뛰어넘고 뭐 이런 걸 뛰어넘어서 자기 무슨 사부든 소용력 같이 아니면 자기 엄마의 약혼남이든 자기를 강간한 남자든 뭐 뭔가 이렇게 병적인 집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낭만적으로 이렇게 미화시키는 이런 사랑이라는 감각이 매우 근대적인 거거든요. 그쵸. 중세는 이런 사랑은 찬양받지 않았어요. 중세는 뭐 결혼하려면 결혼해야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뭔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해부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낭만적 사랑은 기본적으로 밀실 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실 안에서 1대1의 배타적 관계에서 기묘한 감정이 배출되고 발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저는 되게 좀 근대적인 네. 어떤 병리적 사랑이고 병리적 욕망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감정은 이런 병적인 사랑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이런 여성 작가가 한 소리인데, 사랑보다 존중을. 사랑,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해주기보다 누가 나를 인간으로서 대등하게 존중해주기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뭐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너를 뭐 어쩌고 뭐 손에 물 안 묻히게 뭐 해줄게. 그런 거 됐고 사람 대접이나 해달라는 거죠. 그런 거 말고 나를 호강시켜줄게 이런 거 말고, 나를 지켜줄게 이런 거 말고, 나를 인간으로, 똑같은 인간으로 존중해주기를 나는 요구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건강한 대등한 남녀 간의 저는 그 관계하기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두근거리고 막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병적이거나 집착적이지는 않지만 평온하고 일상적인, 함께 생활을, 일상을 뭔가 함께 견딜 수 있는 어떤 건강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를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대등하고 자율적이고 호혜적인 어떤 정신적 윤리적 어떤 반려 관계, 저는 이런 관계가 맹목적이고 상대를 귀속시키고 복속시키는 어떤 감정의 노예화 같은 이런 병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건강한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생활상의 감정이고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부터라도 저희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맞아요. 수많은 캐릭터들 보면 사랑은 있는데 존중이 존중은 없다. 없어. 예. 존중과 사랑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존중을 선택하고 싶다는 얘기죠. 사랑보다. 네. 어? 네, 아무튼 뭐 기호부와 양소 그리고 을리정의 어떤 꼬인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뭐 사랑에 대한 뭐 존중에 대한 이야기까지 깊은 이야기까지 나눠볼 수 있는 저희가 시간이었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듣는 청취자들은 다 우리 또래 남성들밖에 없어요. 좀 뭔가 여성들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러게. 여혐님들도 꽤 있어요. 저희. 있나요? 네. 아, 그러면 우리 좀 댓글이나 뭐 이런 거 네. 좀 이렇게 사연이든 이런 네. 것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끝까지 남겼는데. 네, 댓글 공지로도 남겼고 그냥 게시 공지로도 남겼는데, 저희가 어떤 대형님들의 이런 뭐 무협 소설에 관련된 사연이나 아니면 뭐 시시콜콜한 사연이나 뭐 재밌는 사연, 슬픈 사연 뭐 다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아무래도 팟캐스트가 이게 저희가 뭐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즐겨 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사실 청취자분들이 좋아요가 아니라 하트도 눌러주시고 좀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면 그 힘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제가 어떤 팟캐스트를 한번 진행할 때 저희가 물론 너무 어렵게 재미없게 저희 책임이긴 한데 막 댓글도 없고 막 반응도 썰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접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취자분들이 협박하는 건 전혀 아니고 뭔가 아무래도 반응이 있어야 이것도 계속 하는 거지. 좋든 차라리 악플이 낫다라고 하잖아요. 무플보다는. 아니요, 저는 악플 별로. 악플 남기실 바에 남기지 마시고. 아무튼 무플이 차라리 낫나요? 예.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힘을 내서 네, 뭔가 맞아요. 이렇게 계속 할 이렇게 의지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저희도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다른 일들 바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그렇지만 저희는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이런 저희는 걱정이 당분간은 끄떡 없으니까. 너무 지금 뭐 걱정하셔서 제가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어쨌거나 좀 반응 좀 남겨주시면, 특히 여혐님들의 이런 어떤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저희 뭐 좀- 이메일 주소 네, 이메일 남겨드렸으니까 이메일로나 아니면 저희 물레당 홈페이지 예. 혹은 댓글 예. 창통에서 물레당 남겨주시면 홈페이지도 최근에 리뉴얼 했는데 저희가 뭐 아직 정리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기존에 했던 행사들 많이 올려놨죠. 네. 거기서 같이 영화제도 같이 행사 공지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그 서원 부탁드리고 예, 이사매님이라도 그 여협으로서 댓글을 남기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다른 아이디로 그럼 다음 주에 이사매님 사연부터 일단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좋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